영화나 드라마에는 주연과 조연이 존재합니다. 극을 이끄는 힘은 주연의 비중이 크지만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때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주인공이면서 타인의 인생에 조연으로 연결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모두 주연이자 조연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역할은 없어요. 크고 작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면서 서로의 인생을 빛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톡톡 호기심, 실제 온도와 체감 온도 차이는 뭘까?입니다. 겨울철 기상예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체감온도는 실제 온도와 우리가 느끼는 온도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체감온도는 바람과 습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 몸의 열이 더 빨리 빼앗겨서 춥게 느껴집니다. 체감온도를 정확히 설명하면 우리 몸이 바람과 차가운 공기에 노출돼서 열을 잃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몸 주변 공기가 움직이지 않아서 열이 덜 빠져나가지만 바람이 세면 공기가 계속 교체돼서 몸에서 더 많은 열이 빠져나갑니다. 또한 수분 증발도 체감온도를 낮추는 원인입니다.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기화열이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 열을 빼앗기면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체감온도를 구하는 공식은 기온과 풍속을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감온도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공식에 의하면 바람이 강할수록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고요. 예를 들면 영하 10도에서 바람이 초속 30km로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바람을 막고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를 아는 거는 단순히 옷차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대요. 특히 극한 날씨에서는 체감온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동상 아니면 저체온증 이런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날씨 확인할 때는 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날씨는 체감온도까지 확인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전하는 우리 동네 소식, 우리 동네 리포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울산의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김현진 시민 리포터가 그동안 우리 동네 리포터가 담아온 소식들, 그리고 직접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사는 다양한 생물 이야기, 울산살이. 오늘은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돌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종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현장 소식 스포틱톡.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후에 연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울주군청 소속 해뜨미 씨름단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해뜨미 씨름단 이대진 감독님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내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된장찌개 속에 재료로 자주 등장하는 이것. 이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얼려 먹으면 영양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세포벽이 단단해서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대요. 하지만 얼리면서 세포벽이 팽창하고 파괴되고 그때 노출된 영양소들을 더 쉽게 흡수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키토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뿌리 쪽을 잘라낸 후 촘촘하게 뜯어서 세척해주고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한 다음에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지퍼백에 담아서 밀폐한 후에 얼리면 되는 거래요. 식감을 살리는 대신 조미료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물과 함께 갈아서 얼음틀에 얼렸다가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팽나무 고목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된장찌개, 버섯, 전골 등 다양한 요리에 식재료로 활용되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팽이버섯, 2번 애호박.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살롱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애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협력해서 만드는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현진 리포터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우리 동네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우리 동네 리포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이 코너 앞에 항상 진행자님이 멘트를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이렇게요.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주민들이 만든다고 궁금해하실 점들이 있을 듯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김현진 리포터께서는 왜 어떻게 우리 동네 리포터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어서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자주 갔었어요. 네. 그때 우리 동네 리포터 시즌 4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됐죠. 그러면 그 포스터를 보고 신청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한 건 아니고 예. 거기에 리포터, 취재, 방송 원고
대본 이런 단어들을 아. 보면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어렵겠구나.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터 아래에 자세히 보니까 교육을 시켜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처음부터 딱 갖춰진 리포터를 모시는 건 아니고 먼저 관심이 있거나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모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군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전 교육도 궁금하거든요. 네. 울산 MBC 방송 작가님의 방송 대본 작성하는 법도 배우고 또 리포터 출신 강사님께서 스피치 교육도 해주세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여기 스튜디오처럼 라디오 부스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방송하는 것처럼 헤드셋을 끼고 미리 연습도 해본답니다.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축제를 지금 이 동네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직접 준비하고 또 부스 운영도 직접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업이 있으신 주민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시고 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축제 어떤 걸 해볼까 하고 기획도 하셨는데요. 축제를 직접 만드신 주민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인터뷰를 이제 곧 하실 계획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들어갔다고 치고 인서트 들어갔고, 네. 우리 주민분들 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주민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와. MC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께서도 강사님. 계시고, 네. 거기에 똑같이 연습을 하고 오시는 거군요. 네. 와, 신기해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연습을 그 부스처럼 돼 있지만 네. 연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덜 긴장이 되긴 하고 생방송은 아직도 약간 떨립니다. 저희는 생방이니까. 네네네. 이렇게 사전 교육을 마치고 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방송 아이템이나 주제를 정해서 취재하고 리포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역시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 아이템 정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굉장히 작가님이랑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 리포터들께서 취재해 오신 내용을 듣다 보면 진짜 이런 게 있다고 놀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런 걸 발굴하시는 건가요? 보통 시민 리포터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중이시고 평소 각자 관심 있는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주세요. 우리 동네 리포터 코너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다루어졌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명 키워드로 알아본 우동리 시즌4입니다. 지금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리포터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지역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다 다르니까 그 지역의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거 전해주시는 게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리포터께서 직접 뽑아주신 거죠? 네. 그 우동리 시즌4 키워드가 궁금해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웃사랑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소소한 이웃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청소년 산타 활동, 또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신 분들도 이야기도 있었고 사탕 부르미 기사님 있었고 또 벽화를 그리는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봉사자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요 최근 방송으로 김밥 기부 활동과 틴틴 남는 봉사단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밥 기부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 청취자들께서 아이디어 정말 좋다고 우리 동네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 봉사 활동 영역이 진짜 다양하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울산 자랑입니다. 울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석이나 독립운동가 등 숨겨진 역사 이야기과 또 울산 숲, 해파랑길, 박물관, 울주십경 등 가볼 만한 곳들도 소개를 했었고요. 또 옹기축제 주민기획단, 여천천 축제, 울주군, 옥동 등 작은 지역 마을 축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특히 그 지역 마을 축제의 경우에는 축제 뒷이야기들까지도 소개를 해주셔서 그 축제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됐었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 동네 리포터 아니면 속속
특히 취재를 하기도 힘들고 전해주시기도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 동네 리포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입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강좌나 동광학교 이야기, 또 그리고 음악, 춤, 사진, 그림, 문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구분 없이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실천하시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나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또 내 주변에도 훈훈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소식이 우동리 시즌5입니다. 2주 후에 2025년 우리 동네 리포터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죠? 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멘토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충분합니다. 한번 용기를 내 문을 두드려서 리포터라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방송 참여에 따른 소정의 제작 활동비도 지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현진 시민 리포터께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활동을 하면서 우선 내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 현수막이나 정책 알림을 보면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이제 문의도 해보고 또 지인분들이 나 이런 모임을 하고 있어 하고 얘기하면 어떤 활동 하시는 거예요? 하고 다시 여쭤보게 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또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방송 원고를 저희가 작성해서 작가님이 먼저 보시고 피드백을 해주셔요. 네. 이 부분은 순서가 바뀌면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단어들은 좀 모호한 의미가 있으니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하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제가 듣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표현한 경우가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리 동네 리포터 항상 소재를 늘 이렇게 뭐 대외 활동이나 아주 훌륭한 장소,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변에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있는데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집 강아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집 공고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1월 24일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우동리 시즌5 모집 공고가 나갈 텐데요. 네. 그거 보고 지원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 시민 리포터께서 또 혹시 2025년에 계속 활동을 해주시나요? 지금 다른 일정이랑 좀 겹쳐서 좀 일정 조율 중입니다. 아유, 꼭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한파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나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는 물론 혈압,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특히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축사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해야 합니다. 양식장에서는 한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양식 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파,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평상시처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된장찌개 속 재료로 자주 등장하는 이것. 이것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얼려 먹으면 영양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세포벽이 단단해서 일반적인 조리법으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얼리면서 세포벽이 팽창하고 파괴되고 그때 노출된 영양소들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키토산이 증가하게 되는데 지방연소를 도와주고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뿌리 쪽을 잘라낸 후 촘촘하게 뜯어서 세척하고 한 끼 분량으로 소분한 다음에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지퍼백에 담아서 밀폐한 후에 얼리면 됩니다. 식감을 살리는 대신 조미료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이것을 물과 함께 갈아서 얼음틀에 얼렸다가 요리할 때 하나씩 꺼내 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팽나무, 고목에서 많이 자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된장찌개, 버섯, 전골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식재료로 활용되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팽이버섯, 2번 애호박.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울산에 사는 다양한 생물 이야기 울산살이. 오늘은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돌보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종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희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먼저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울산에 있다는 건 저는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라 뉴스를 통해서 몇 번씩 봤었거든요. 네. 주로 수행하는 임무, 역할 이런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저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 그리고 자연적 혹은 비자연적인 사고로 어미를 잃은 새끼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주요 임무입니다. 일종의 야생동물을 위한 응급병원인 동시에 종합병원 그리고 보호소 역할을 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문 치료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면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단 사람이 키우고 있는 동물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건가요? 울산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2008년도에 개설했고요. 오래됐나요? 이렇게 한 15년씩 넘게 17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7개 정도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는 언제이세요?
사실 1년 내내 뭐 안 바쁜 날이 없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시기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야생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키우는 물론 시기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보통 봄과 여름철이 야생동물의 번식기거든요. 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 4월에서 9월까지 다양한 사고라든지 여러 이유로 어린 새끼 동물들이 구조가 되고 센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근데 동물 종이 워낙에 다양하고 관리해야 될 기체수도 가장 많을 때라서 예. 손이 정말 많이 가서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게 1년 내내 안 바쁜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만큼 구조되는 야생동물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는 한 30여 마리 정도 지금 저희가 입원해서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고요. 예. 이 정도 기체수가 가장 적을 때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말요? 네, 많을 때는 100여 마리 정도까지 저희가 입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어때요? 종류는 또 워낙에 다양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2008년도 개소한 이래 저희 센터에 들어왔던 야생동물 종수만 따지면은 200여 종이 넘거든요. 네. 네, 너무나 다양한 종이라고 사실은. 근데 물론 그 중에 1년에 한 마리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런 종이 있고 혹은 뭐 수십 마리가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종들이 있고 좀 다양합니다. 센터장님 그러면요. 그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계시는 분들 인력이 있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동물을 치료하는 입장이시기도 하고 보호하는 입장이시기도 한데 그러면은 직업을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수의사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구조센터는요. 전문 인력이 야생동물 수의사 그리고 야생동물 재활관리사 그리고 센터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행정 직원이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울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야생동물 수의사 2명이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재활관리사가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동물수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센터장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로 하루 종일 좀 움직이면서 부단하게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구조되는 동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울산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이런 동물이 꽤 많이 나오더라, 보호가 되더라, 구조가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울산은 아시다시피 대도시면서 지형적으로는 뭐 산과 강 그리고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에 적응하며 사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특별한 서식 환경이 요구되는 야생동물도 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마 태화강을 따라 살고 있는 수달이 있겠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울산의 집단으로 찾아오는 떼까마귀는 아마 울산 시민이라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조금 특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붉은부리 찌르레기라는 새가 울산에 살면서 번식하고 살고 있거든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넘게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야생동물을 만나봤는데 울산에 와서 붉은부리 찌르레기라는 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새나 동물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겠어요. 사실은 조금 단점이 있는데요. 깊이는 알지 못하고 얇고 넓게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종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종들의 깊숙하게 한 종을 뭐 깊숙하게 알기보다는 좀 다양한 종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접근해서 아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센터장님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조금 전에 떼까마귀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떼지어서 몰려오는 거잖아요. 그 수많은 떼까마귀 무리들 가운데 뭐 어떤 뭐 사고나 이런 걸 겪어서 낙오가 되는 아이들이 구조센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도 엊그저께인가요? 또 떼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가 좀 부러져서 저희 센터에 구조가 되었었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자연적인 먹이를 먹지 못해서 굶어가지고 좀 그런 상태에서 구조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활동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 그리고 차량 혹은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덫을 좀 놔서 동물을 잡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구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고해서 출동하시는 방식인가요? 구조해서 센터로 데려다 주시는 건가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울산시에서 야생동물을 직접으로 구조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좀 줬거든요. 아, 근데 신고를 저희가 받게 되면은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동물이 구조가 되는 상황이 어떤 특별한 뭐 기술이 필요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요. 네네. 일반 시민분이 먼저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구조하시는 분이 직접 가서 동물을 인수받고 저희 센터로 데려와 주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떼까마귀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까마귀뿐만 아니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아지나 뭐 사람들 치료 받듯이 네. 뭐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신체 검사 더해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혈액 검사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에 따라서 진단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치료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과정과 비슷한데 네. 그 이후에는 그 진단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면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활 훈련과 뇌 적응 훈련을 거친 후에 네. 그다음에 방생 여부를 또 판단을 해서 야생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센터에 머물게 되는 동물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오래 머물게 되는 동물들은 1년 이상 이렇게 머물게 되는 동물도 있고요. 예. 네, 짧게는 뭐 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수준까지도 이렇게 머물러서 있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떼까마귀들은 원래 기존에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무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가장 좋은 거는 네. 네네. 일단은 이동을 할 때 보통 집단적으로 떼까마귀들이 와서 잘 때 또 그 집단으로 자는 곳에 잠자리에서 머물게 될 텐데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동하기 전에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네. 저희가 풀어 방생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무리에 어울리셔서 다시 같이 함께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 혹시 동물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시면서 딱 요거는 조금 기억에 남았다 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으실까요? 워낙에 사실은 많아서요. 뭐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작년에 좀 기억난 그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수리부엉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수리부엉이라는 이제 새가 작년 3월달에 어떤 한 신고자분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리부엉이 그냥 수리부엉이가 아니라 새끼였어요. 네, 어린 새끼 수리부엉이었고 저희가 딱 접수 받고 그 동물 상태를 봤을 때 아마도 건강하게 자연에서 어미가 돌보고 있던 어린 새끼 수리부엉이었거든요. 예. 네, 이걸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다시 그 장소에 새끼를 데려다 놓으면은 다시 어미가 돌봐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신고자분이 이거를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셔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 그 새끼 수리부엉이를 1년 가까이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체는 바로 또 야생을 내려보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요. 충분하게 더 성장하고 먹이를 이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훈련시킨 다음에 그렇게 보내야 돼서 장시간이 좀 요구되는 또 종이라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조금 아이들 방생할 때 정들었는데 이 녀석 이런 좀 서운한 마음도 드시겠어요. 네. 간혹가다 뭐 웬만하면 이제 오랫동안 좀 일하다 보니까 이제 정을 주다 보면 많이 좀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져서 동물은 정을 안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간 좀 애착이 가는 동물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게도 어떻게 치료를 해서 잘 그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회복이 될 경우에 그 친구가 좀 고맙기도 하고 좀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셨네요. 미처 우리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볼 시간이 없었어서 굉장히 저는 신기하기도 하고요. 존경스럽기까지도 합니다. 혹시 센터장님 목표가 올 한 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 가장 큰 목표는요. 이런 야생동물을 전문으로 치료한 기관이 울산에도 있고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울산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사라져가지 않도록 울산 시민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올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터장님,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일반 시민들이 한 번쯤 들러볼 수도 있는 겁니까? 보통은 사실 여기가 좀 일반인들이 오셔서 이게 동물원처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닌데요. 그렇죠. 사전에 연락을 주시거나 특히 간혹가다 신고자분들이 그 동물들이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까지는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안전한 동물 구조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협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어디를 지나다가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요. 바로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먼저 거리를 좀 두고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특히 뭐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그 감염된 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섣불리 동물을 또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동물을 바로 만지거나 구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에 전화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 방법을 안내해 드릴 거고 그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터는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연락처랑 연락을 닿을 수 있는 경로들이 나오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생동물 구조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김희종 센터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씨름의 명문입니다. 울주군청 소속 해뜨미 씨름단이 지난해 마지막 경기까지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울산과 울주군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해뜨미 씨름단 이대진 감독님 전화로 연결해서 지난 한 해 거둔 성과 그리고 올해의 목표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정말 유난히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우승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다소 늦게나마 우승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좀 힘든 시합이었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최강당까지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아유, 그럼요. 그렇게 얻어낸 우승 상금이 그걸 기부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저희들이 상금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일에 쓰자 선수들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선수들 구성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작년에 2024년에는 네. 선수 11명에 코치 감독에서 13명이었는데 예. 올해 2025년은 2명을 더 보강해서 네. 선수 13명에 코치 감독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모든 선수와 감독님, 코치들께서 기부하는데 모두 공감하시고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아유, 그렇죠. 예.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을 좀 되돌아보면 마지막 우승 이외에도 빛나는 순간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감독님께 기억에 남는 순간을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작년을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이 단체전 우승을 2번을 했고요. 네. 이게 최강단전은 천하장사 대축제 때 저희들이 전국 실업팀이 19개 팀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단체전을 리그로 해가지고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8강을 뽑습니다. 네. 8강을 뽑아서 8강 팀을 천하장사 대회 때 그 8팀만 하거든요. 그런데 첫 대회, 두째 대회 때 저희들이 우승을 해서 미래감시 8강에 들어갔고, 네. 그 뒤부터는 천하장사 대회 때 최강단을 목표로 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대회 때 저희들이 금강급, 한라급 2번 우승을 했거든요. 와, 네. 예, 그 두 체급 우승을 했는데 그때 좀 기억이 많이 나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했던 천하장사 대축제 때 최강단하고 한라급의 김모 선수가 우승을 해줬거든요. 네. 좀 재밌는 경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영암하고 저희 투톱인데 네. 영암에서 그 개최를 했거든요. 와. 근데 네. 영암
본거지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영암을 결승에서 이기고 우승한 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다른 스포츠들도 홈 경기에서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응원단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에 가서 우승까지 거머쥐셨으니까 네네. 네, 정말 짜릿하셨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훈련장도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훈련장이 생기기 전에 훈련 환경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훈련장이 마련이 조금 늦었었는데, 네. 울산대학교나 강남고등학교의 훈련장을 좀 저희들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동 거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으로 7월 달에 저희들이 훈련장을 완공을 해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울주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뭐 각 장소마다 여건이 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고요. 예. 또 열심히 해주고 또 우리 울주군의 뭐 이승골 군수님이나 체육회 이용식 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두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뭐 부합하게 열심히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훈련장이 생겼어요. 7월 이후에. 그러면은 그 훈련 환경은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실업팀 19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팀들도 다 전용 훈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후발로 됐으니까 제일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소 늦게나마 마련됐지만 늦게 마련된 만큼 또 가장 최신의 최고의 훈련장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에서 활약했던 우리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자랑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좀 키포인트를 삼았던 그 1번 선수 이승원 선수라고 있거든요. 네. 태백급의 이승원 선수가 1번으로 뭐 출발을 했는데 그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상대 선수가 월등히 낫다라고 다 봤는데 그 선수를 이겨줘가지고 그 선수가 좀 많이 잘해줬고 이성훈 선수 그다음에 네, 이승원 선수 그다음에 최정만 선수라고 있습니다. 영암에 금강급에 21번 장사를 한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를 노범수라고 우리 팀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노범수 선수. 예, 근데 노범수 선수는 태백급에서 19번을 했고 와, 네. 금강급에서 3번을 해서 뭐 타이틀은 뭐 노범수 선수가 한 번 더 많은데 그 밑에 급에서 위에 급을 올리고 최정만 선수하고 단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2대0으로 원사이드하게 이겨줘서 노범수 선수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니 감독님께서 가장 최근의 경기가 재미있었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이런 뜻이었군요. 정말 라이벌 관계인 그 친구들이 짜릿하게 우승해준 그런 느낌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 선수들 이외에 나머지 9명의 선수 있잖아요. 네네. 올해부터는 물론 11명이 되시겠지만요. 이 두 분의 선수 제외하고요. 그 선수들 자랑도 좀 해주십시오. 이름이라도 한번. 네. 저희 뭐 또 한라급에 또 신의 그 김모 선수가 있거든요. 네. 김모 선수는 한라급에서 작년에 3회 타이틀 장사를 했고 또 금강급의 정종진 선수 또 태백급의 뭐 이광석 선수라든지 지금 또 백두급의 뭐 새로운 홍지윤이라든지 김병호라든지 또 천하장사에서 뭐 아깝게 준우승을 했지만 김지우 선수라든지 저희들 선수들이 올해는 고루고루 체급별로 고루고루 잘 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강 선수들만 모였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해이니까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경기는 언제쯤 있어요? 이번 달에 이제 저희들이 구정 시합이 있거든요. 그게 당장 이번 달이요? 예. 와. 이번에는 그 충청남도 태안에서 구정 설날 시합 대회를 합니다. 그게 첫
그때를 시작해서 2월, 3월 쭉 대회가 있습니다. 예. 이 씨름 경기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우리 민속 경기는 전 경기 다 중계를 하거든요. 네. 이번 구정대 때는 아마 구정 때 KBS 9번에서 본방에서 아마 KBS 에서. 중계할 예정이니까 추석 음식 드시고 차례 잘 지내시고 설 음식 드시고 예. 오후쯤 되면은 중계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삿바 TV라고 유튜브에도 보시면은 경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 올 한 해 해뜨미 씨름단의 새해 목표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전 작년에 우리가 24년도에 최강단을 했으니까 올해도 최강단이 목표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소배급, 태배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 5체급이거든요. 네. 5체급인데 한 대회 5체급을 다 장사를 하는 게 올해는 제 목표입니다. 예. 꼭 이루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시민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새해 인사 한 말씀도 감독님 부탁드려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우리 울산 시민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시간 되시면 우리 씨름도 재밌으니까 씨름 한번 구경하시면서 새로운 씨름 선수들의 힘과 기를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다치지 않게 우리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 코치진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뜨미 씨름단 이대진 감독과 말씀 나눴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 없어야 깨끗한 물이죠.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서 안심. 깨끗한 물, 자연드림, 깊은 물. OECD 측정 기준.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농협 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이틀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잠시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은행.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선물 받아가실 분들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 문자 받으셨다면 문자 번호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방송 종료 후에 보내주실 때는 문자 말머리에 톡톡을 붙여주시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온전히 2025년으로만 채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던 시기. 많은 청취자분들이 잊지 않고 새해 인사를 나눠주고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힘나는 인사도 해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따뜻하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이거나 가족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거나 일선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늘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그만큼의 응원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6시 5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소한 틈새 원밀리 그게 널 다르게 만들지 찡그려 오는 가슴아 자주거리는 단어 하나 모두 바라보게 만들어 널 숨기지만 don't be silly 때때로는 자신 없어 하지만 그 수줍음조차 그저 좋아 난 흐리거나 시리도록 맑은 손에 닿거나 아득히 멀어질 네